안녕하세요. 뚱치딸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10, 존 포드 감독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제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끝장면, 예스틴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 얼굴에 얼음장 같은 감정, 그 뒤에 나붓기는 면사포가 그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돌리고요. 저 사선의 구도, 인생의 위태로움이고요. 경계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루피드 목사는 건너올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먼 발치에서 떠나는 안하라들을 보면서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걸 포기하고요. 세 명이 벌써 빠져나가서 다소 적적해 보이는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00갤런의 통이 있는데 A는 1분에 20갤런 채워지고 B는 10갤런 채워지고 하나는 구멍이 뚫려서 20갤런씩 1분에 빠져나가는데 그 세 통을 채우려면 얼마의 시간이 드느냐. 옆에 웃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구멍 뚫린 통을 왜 채우고 있냐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아니 이건 수학 문제란 말이야. 아니 학교라는 데 가서 뭐 그렇게 어리석은 걸 배워. 지금 막내인 휴가 이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국립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휴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라고 어머님을 좀 안심을 시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죠. 이제 늦었다고 소수점은 내일 저녁에 하자고 정리를 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 는 모건 패밀리에서 처음으로 그 옆 마을에 있는 공립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겨준 첫 등교입니다. 조심스레 들어가고요. 모두가 휴를 집중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시선들. 휴는 가정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다가 처음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의 관계에 노출이 됐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위협적인 방식입니다. 영화 곳곳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이웃 광부들의 경멸 어린 시선, 응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일린이라는 여인을 마녀 사냥하듯이 손가락질하면서 거칠게 단죄하는 페리의 시선과 동조하는 신도들의 그 경멸스러운 눈빛. 세 번째는 고용인과 고용되어 있는 광부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없다는 걸 알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힘과 권력의 투쟁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휴를 통해서 또 다른 폭력적인 결말에 이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학생이냐고 묻고요. 지저분한 게 꼭 청소부 같구나. 모멸적인 말을 던지고요. 어디서 왔지? 금론다에서 왔다고요. 마국간에서 자랐냐고요. 문이나 닫고 오라고. 지금 이 장면은 메일린이 교회 중간으로 들어올 때 페리 전도사가 손가락질하면서 경멸적으로 바라보던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페리 대신 이 조나스 선생이 있는 거죠. 이런 지팡이는 상대를 조롱하고 모멸하는 비열한 지팡이인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그 신발 꼴이 뭐야? 집에서 나올 때는 깨끗했어요. 아주 먼 길을 걸어 오다 보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의자에 앉히지 않고 바로 옆에 앉힙니다.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죠. 수업이 끝났고요. 조나스 선생의 응징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들의 응징이 시작됩니다. 필통을 잡고요. 필통을 저렇게 깨부숩니다. 두들겨 맞고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주 잔인한 장면입니다.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집으로 오는 거고요. 형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이한테는 아는 거죠. 이겼어? 졌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요. 다이반도를 불러와.
다이반도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다이반도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쳐 줄 거라고 했죠. 갑자기 그 저금통을 아버지가 가져옵니다. 아버지가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너 내일도 학교 갈 거야? 네, 갈게요. 알았어. 그럼 좋아. 내일부터 코 피 나면 6펜스, 눈이 멍들면 1실링, 코가 깨지면 2실링 줄 테니까 무조건 이겨. 엄마는 또 한 번 다시 싸우면 엄마 볼 생각 하지 마. 둘의 방식이 다른 거죠. 아버지가 일어섭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때 다이반도가 들어섭니다. 얼굴을 보죠. 손을 보고요. 다이반도는 프로 권투 선수였거든요. 이제 권투를 가르칩니다. 다이반도한테 이제 권투를 배운 거죠. 그런데 그때 등을 대라고 하고요. 저렇게 눕힙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여자아이는 슈의 입에 저 천을 물려줍니다. 고통을 참으라고요. 그런데 저 천은 고통의 상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메일린의 그 치마볼을 들어 올려서 거기서 눈물을 닦는 장면, 안하라드의 면사포의 휘날림,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보려는 저 여자아이의 손수건, 다 고통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전까지 싸웠던 이 친구도 슈에 대해서 동정이 가는 거죠. 공동의 적은 바로 이 조나스 선생인 거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요. 형들이 우리 장학생 왔구나. 이안터가 슈를 들어 올리는데요. 말도 안 돼. 죽도록 때렸구만. 누가 이랬어? 선생님이 이랬어?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니까 안 된다고. 제가 교칙을 어겼다고 슈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이안토가.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 꼬마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때 권투를 가르쳐줬던 다이반도와 사이파르다가 앉아 있는 거죠. 다이반도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면서 다음날 학교로 찾아갑니다. 저 조나스 선생님이세요? 저희는 학교 문턱을 못 밟아봤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죠? 길이를 재는 데 쓴다니까.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때리는 선생님의 죄는 뭘로 잴 수 있죠? 저는 권투를 잘하거든요. 권투를 좀 가르쳐 주고 싶네요. 제가 잘하는 걸.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자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이렇게 공격하면 반칙이라고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권투 선수의 자질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고요. 다이반도를 통해서 슈의 문제가 해결된 그 순간 갑자기 일종의 사이렌이죠. 경보소리입니다. 온 광부들이 모여들고요. 제일 처음에 비춰지는 게 브로닌이네요. 사고가 생긴 거죠. 브로닌은 또다시 비춰집니다. 이 영화에서 광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승강기를 타고 누군가가 올라오는 거죠. 여전히 합창 소리가 들리고요. 이부아가 승강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안토와 아버지 사이에서 죽어있는 이부아가 위로 상승을 하고요. 저 때도 손을 맞잡잖아요. 저 손을 맞잡는 장면들은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손의 맞닿음이라는 생각입니다. 영화 맨 처음에도 안하라다고 부를 때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주죠.
중간에 안하라드하고 그루피드 목사가 손을 잡는 또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면서 종교 안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일상 그 광부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속세에서 더 잘 드러나는 그런 성스러움. 광부의 삶, 가장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성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닌 앞으로 모두가 다가오고요. 아까 처음부터 브로닌을 보여줬던 부분이 남편 이보아를 부르면서 쓰러지는 브로닌, 이보아를 위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요. 브로닌이 쓰러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브로닌한테 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고. 뭔가 아버지는 늘 교양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실속, 그 현실적인 대답을 늘 추구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보아의 죽음과 동시에 이보아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보아의 죽음 후에 다시 평온한 일상이 되었고요. 휴는 점점 더 우등생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존 포드는 휴의 그런 배역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로디 맥도웰이 연기하게 하는 거죠. 영화 첫 장면에서도 우리는 휴의 나이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존 포드는 휴의 시선, 어린 시절의 시선을 통해서 보다 순수하고 맑은 영원히 보는 그런 시선의 기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라틴어 같은 거 왜 배워? 영어로 충분한데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를 결국은 깨웠네. 아빠를 꼭 닮았네. 이보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죽은 이보아. 그런데 휴, 너 뭐 되고 싶어? 변호사? 아니면 의사? 브로닌이 닥터 휴모가 우리 아이한테 좋은 삼촌이 되겠는걸. 엄마도 거들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우유 한 잔 먹고 힘을 내라고 우유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케이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케이크 말고 형수님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 케이크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브로닌이 이 집에 왔을 때 옆에 케이크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브로닌이 휴한테 그 바구니 안에 케이크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던 바로 그 케이크의 추억인 거죠. 엄마 케이크는 어제 먹었으니까 저 오늘 형수님 케이크 먹을래요.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케이크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케이크를 더 이상 굽지 않아. 그냥 평범한 빵뿐이야.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모두에게 정적이 오는 거죠. 죽은 이보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한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잡는 존 포드의 연출 솜씨인 거죠. 예전에 두 아들이 떠나가기로 되어 있을 때 여왕 앞에서 성가대 지휘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기쁨에 있을 때 어머니는 뒷배경에서 여전히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우등생이 돼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보아의 죽음이 남겨놓은 고통이 함께 다뤄지는 거죠. 매일 아침에 장화와 옷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뭐 되고 싶어? 아버지와 함께 탄광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탄광은 너가 있을 때가 못 되고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좀 생각해봐라. respectable, 존경? 어머니가 나섭니다. 광부가 존경받지 못할 직업이에요? 난 자랑스럽다고요. 그게 아니잖아. 이 아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고 그 시대에 맞는 직업을 해야지.
장학생이잖아. 그런데 휴는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광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럼 그렇게 해라. 엄마는 잘했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술 마시러 간다고. 불원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 탄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형수님. 그리고 저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제 월급으로. 어머님이 저보고 가라고 했다고요. 동정심 때문에 from sense 마찬가지예요. 나 sense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거다. 매일 준비해 주시는 옷은 제가 입을게요. 너 참 대단한 녀석이구나. 네, 딸꾹질까지 하면서 너무 만족해 하는 거죠. 친구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나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휴도 아버지와 두 형을 따라 나서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탄광 속의 모습을 휴의 얼굴과 더불어 보게 됩니다. 나왔고요. 형들이 기다립니다. 다비, 이안토. 나 남자란 말이야 이거죠. 그리고 드디어 휴도 돈을 받게 됩니다. 7실링 2펜스. 돈을 받고 나가는 휴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안토. 이안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2파운드 10 해고입니다. 다비 역시 해고됐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이안토와 다비가 결국은 형편이 훨씬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에서 해고되게 됐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오고요. 이안토와 다비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빈 의자. 아버지 성경을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둘 떠나고요.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등을 보이면서 떠나는 이안토와 다비. 여기까지 4부를 정리하고 다음 5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